1957년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티모시 트레드웰이라는 이름의 남성입니다. 티모시는 건축회사의 팀장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4명의 형제들과 함께 부족할 것 없는 중산층의 가정에서 화목하게 성장했는데, 그는 동물을 좋아하는 순수한 동심을 가진 아이였고 어릴 적 윌리라는 다람쥐와 함께 지내며 동물에 관한 남다른 유대감을 키웠습니다. 티모시는 학교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은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으며,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로는 수영에 빼어난 재능을 보이며 다이빙 선수로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평범하고 무난하던 티모시의 삶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데, 대학생활 당시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던 그는 수영이 아닌 술에 찌들어 살았고, 이때 허리 부상까지 당하며 수영 선수로서의 삶이 망가져버립니다. 꿈이 사라져버린 티모시는 이후 몇 날 며칠을 술과 함께 지내며 페인 같은 시간을 보냈고, 그런 그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걱정과 한숨은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망가져만 가던 티모시는 문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영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다시 찾아보기로 결심하는데, 그가 찾은 새로운 꿈은 배우였고, 배우가 되겠다는 결심을 품은 티모시는 20살 때 무작정 캘리포니아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수영만큼이나 배우의 길은 너무도 험난하고 절망적이었고, 티모시는 돈을 벌기 위해 기념품점에서 일하며 포기하지 않고 배우를 꿈꿨지만 여러 번의 좌절을 겪고 다시 한번 술에 찌들어 살게 됩니다. 2번이나 꿈이 무너진 티모시는 이후 술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물론 마약에까지 손대며 돌이킬 수 없는 끝자락으로 가고 있었는데, 평소 티모시와 친분이 있던 그의 지인들은 이대로 가다간 사람 하나 죽겠나 싶었는지 조금이나마 그에게 휴식을 권할 겸 여행을 제안합니다. 이들이 떠난 여행지는 알래스카에 있는 카트마이 국립공원으로, 평소 동물을 좋아하던 티모시를 위해 지인들은 특별히 야생동물들이 많은 이곳을 여행지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티모시는 이곳에서 회색 곰을 발견하자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회색 곰과 만나고 나서부터 티모시의 삶은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는 이 곰들에겐 보호자가 필요했고, 이들을 돌봐줄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느꼈고, 보호자가 되기 위해선 맨정신을 유지해야겠다는 신념이 생긴 그는 즉시 술과 마약을 끊고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술과 마약을 멀리한 티모시는 무려 13년간 매년 이곳을 찾으며 회색곰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을 반복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지옥 같았던 그의 삶을 구원해준 동물의 이야기 같지만 이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티모시가 매년 방문한 이 국립공원은 연방의 보호지역으로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의 행동은 엄연한 불법이었는데, 이 때문에 티모시는 공원 관리자들과 늘 얼굴을 붉히며 싸워야 했고, 곰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힌 티모시는 멈추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곳은 온통 무성한 숲으로 구성되어 35마일을 이동하기 전까지는 위험에 처하더라도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정글 그 자체였지만, 그럼에도 티모시는 이곳을 그리즐리 미로라고 칭하며 신성한 장소로 여겨 최소 한 달 이상을 곰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티모시의 이야기는 2001년 TV 프로그램에까지 알려질 만큼 어느덧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져 공원 관리자 입장에서도 그를 무작정 막아서기엔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이 반복되었고, 여행을 마친 뒤 캘리포니아로 복귀한 티모시는 매년 학교를 돌아다니며 어린 학생들에게 곰과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강연을 하는 등 자신을 널리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즐리 피플이라는 단체까지 설립하며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공원 관리자들은 티모시에게 반쯤 포기한 듯 이곳에 머물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1마일씩 텐트를 이동할 것, 그리고 곰에게서 100야드 이상 떨어져 있을 것을 이야기하며 최소한의 규칙을 그에게 부탁하다시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티모시는 저 규정들을 다 지키면 곰들을 공부하거나 지킬 수가 없다며 거절한 뒤 관리자들의 눈에 띄지 않게 텐트를 위장하며 숨기기까지 했고, 곰을 지키기 위한 자신만의 위험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티모시가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회색곰들은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전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이 사진은 2003년 촬영된 티모시와 그의 여자친구의 사진으로 그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사진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윌리 폴튼이란 남성으로 티모시의 친구이자 비행사였으며, 매년 티모시를 알래스카에 직접 데려다준 것도 윌리였고, 그의 마지막 흔적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도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2003년 10월 윌리는 가을쯤이 되면 캘리포니아로 복귀하는 티모시와 그의 여자친구 에이미를 데려가기 위해 약속했던 호수 앞에 경비행기를 세워두고 이들을 기다렸지만, 어찌된 일인지 약속 장소엔 티모시와 에이미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복귀를 위한 짐까지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윌리는 힘껏 소리 지르며 이들을 찾았지만 그곳엔 거센 바람소리만 들릴 뿐 그 어떤 사람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때 약간의 불길함을 느꼈지만 자신의 외침이 바람소리에 묻혀 못 들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언덕을 넘어 직접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언덕을 오르던 도중 어딘가에서 소름 돋는 시선이 느껴졌고 공포를 느낀 윌리는 재빨리 언덕을 내려와 경비행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왔던 길을 돌아본 윌리는 어떤 회색 곰이 인간의 갈비뼈로 추정되는 커다란 고기를 들고 뜯어먹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윌리는 본능적으로 저 갈비뼈의 주인이 티모시나 에이미라고 생각하여 그 즉시 공원 관리인에게 자신이 봤던 장면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했고 소식을 들은 공원 관리인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땐 이미 모든 게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힘겹게 찾은 티모시의 텐트와 그 주변은 누가 봐도 곰에게 공격당한 것으로 보이는 처참한 상황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고 티모시와 에이미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곰이 나타나자 이들은 곰을 사살했으며 그 곰의 몸속엔 누군가의 시신과 옷 그리고 티모시의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티모시와 에이미를 살해한 회색곰은 카트마이 국립공원의 141번 곰으로 생전 그가 남긴 마지막 영상에서 찍힌 곰과 동일한 곰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곰은 인간으로 치면 노인에 해당되는 28살의 늙은 곰이었습니다. 티모시와 에이미가 살해된 10월경은 곰들이 겨울잠을 준비하는 기간이라 보통은 깊은 곳에 숨어들어 나타나지 않지만 이 늙은 곰은 겨울잠에 들지 않고 먹이를 찾아 떠돌던 다른 지역에 살던 곰이었고 불행히도 티모시와 마주쳐 사고가 일어나버린 것입니다. 만약 티모시나 에이미가 춤과 같은 곰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졌겠지만 애초에 그는 곰에게 해를 가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위험한 물건 따윈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티모시의 사망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자 그를 곰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가히 충격에 휩싸였는데 일각에선 죽음의 안타까움과는 별개로 비판하는 의견들도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티모시가 회색곰을 포함한 동물들을 사랑했던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사실 동물을 보호하려는 의지와는 모순되게 티모시는 동물에 관한 특히 회색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가 늘 반복적으로 하던 말은 자신은 동물들을 위해 죽을 것이라는 말이었고 회색곰을 향한 그의 사랑은 보호하려는 의도보단 병적인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단순히 동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물 그 자체가 되고 싶었던 것 같다며 훗날 그를 회상했고 국립공원의 관리자들 또한 인간이 곰의 영역에 들어가서 생활한다는 건 곰들의 입장에선 그저 침입자이자 경계해야 될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며 너무나 무모했던 티모시의 행동을 전문적인 시선으로 비판했습니다. 회색곰을 사랑했던 남자 티모시 트레드웰의 이야기는 생전 그가 직접 촬영한 100시간의 영상을 중심으로 영화로도 제작되었고 티모시가 남긴 마지막 유품인 시계는 과거 함께했던 동료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주얼 팔로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담으로 티모시는 알래스카에 머물며 회색곰뿐만 아니라 여우와도 친하게 지내며 이들 또한 아꼈었는데 이미 벌어진 일에 만약이란 것은 없지만 그가 만약 곰이 아닌 이 여우에게 빠졌더라면 최소한 끔찍한 비극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